네, 의심 많은 성기자 성문재입니다. 미래를 읽고 싶은 남자 최진곤입니다. 이제 오늘은 네. 좀 내년 집값 전망은 어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2018년이 머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은 내년에는 그래도 좀 하향 안정이 되지 않겠나. 일단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네. 그 뭐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거래는 활발히. 지금 갖고 계신 집이 가격이 떨어진다. 많이만 안 떨어지면 상관없어요. 진짜로? 실거주를 이제 하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크게 떨어질 게 아니라면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향세가 대세일 거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만약에 딴 데는 다 오르는데 우리 집만 떨어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지역마다 또 편차가 좀 달라서 그래서 집값이 막 이렇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는데요, 저희 집이. 아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아까는 하향 안정세 한다며. 하향 안정이 되길 원하는데 호재가 많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집이 호재가 많은 곳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안 떨어질 거다. 니네 집은 떨어져라. 뭐 이런 얘기네, 그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동네별로 다르다. 동네별로 다르다. 집값 전망 뭐 물어볼 게 의미가 없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기본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집값 전망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그 상승장일 때 그러면 상승장일 때 돈을 다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못 버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왜?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상승장일 때 돈을 왜 못 벌까요? 안 팔았으니까? 안 팔았으니까. 그거보다 주식도 똑같아요. 상승장일 때 개미들이 다 돈 버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돈을 잃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의 본질은 시장이랑은 상관없어요. 자신한테 있는 거지.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를 투자한 사람, 포스코를 투자한 사람, 뭐 현대중공업 투자한 사람 다 수익률이 다르듯이. 그렇죠. 그죠? 전체적인 뭐 집값이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뭐 강남에 집이 있는 사람, 또 뭐 양천구에 집이 있는 사람 다 다를 수 있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 전망을 가지고 투자라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그 워렌 버핏이나 그 월가 영웅, 그 피터 린치 월가 영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저도 주식 투자를 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투자를 했었고,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시장 전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투자의 대가들은 시장 전망에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건 주식 얘기잖아요. 주식도 부동산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투자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저평가된 종목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동산도 항상 저평가된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 있고 그런 이제 상품이 있거든요. 상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항상 저평가된 지역을 찾으면 되는 거죠. 부동산계의 워렌 버핏이네요.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맞잖아요.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는 우리 최진곤 대표님. 그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크게 아까 말씀드린 크게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했던 이유도 항상 저는 저평가된 지역 위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실패하지 않았다.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사실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연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0%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주식으로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며칠 사이에 뭐 100% 이런 경우도 나오잖아요. 주식 투자로 20%는 사실 높은 수익률은 아니에요. 근데 워렌 버핏이 정말 대가라는 이유는 오랫동안 꾸준하게 20%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느냐. 근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이 무의미하고 어쨌든 저평가된 지역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빚을 발할 때가 있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워렌 버핏의 전략도 그렇고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가치 투자의 창시자잖아요. 주식 투자에. 잘 아세요? 잘 모르죠. 잘 모르죠. 결국은 이제 공통된 얘기가 시장 투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 부동산 시장에도 뭐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은 불패한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얘기는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만의 통찰력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게 항상 통찰력이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 이런 말 하면 좋은데 선동이 너무 잘 돼요. 이 얘기 들으면 또 이런 거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런 거 같고. 네네. 그래서 실제로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한참 분위기 안 좋았을 때잖아요. 그때 부동산 폭락론이 되게 대두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부동산 좀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쓰면은 댓글들이 거의 95%가 다 미친놈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정말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대표님도 그런 또 봉변을 당하고. 저는 글을 안 썼어요. 그래서. 글을 안 썼구나. 글을 안 썼어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좀 폭락하기를 좀 어느 정도 바라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살려면 그죠? 싸져야 가격이 좀 되니까. 떨어져야 내가 네.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동산 폭락론을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이용해서 뭐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때는 폭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의 그 카타르시스 말 그대로 열광했죠 그때는. 근데 돌이켜 보면 사실 그게 사실 그때 타이밍이 네.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정책적으로 엄청난 완화책들이 나오고 네. 엄청 지원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그런 말에 이제 현혹이 돼서 못하신 분들은 지금 좀 땅을 치면서 후회하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더 폭락할까봐 네. 집을 처분하신 거예요. 처분했는데 지금 더 훨씬 많이 올라버리니까. 엄청 올랐죠. 한 네. 최근 2년 사이에 엄청 올랐으니까. 실제로 제 상담하신 분은 3억 3천에 그 목동 아파트 파셨는데 그때 지금 6억 정도 하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진짜로. 진짜로요? 본인 이 자식들, 그러니까 자녀들 보기도 민망하고 정말 이게 배우자 보기도 민망하니까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를 보니까 이게 마음이 저도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런 거에 전망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평가된 지역은 그리고 2008년도 얘기를 하면은 그때 모두 집값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지방의 아파트들, 부산을 필두로 한 지방 아파트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돈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돈은 항상 그 저평가된 지역으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지방 아파트가 저평가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옮겨갔으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지방 아파트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간파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지역은 오히려 올랐으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집값 전망은 의미가 없고 내가 얼마나 내 나만의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 저평가된 지역에 부동산을 사는 게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저평가된 뭐 지역이라고 할까요? 부동산은 어디를 봐야 돼요? 뭐 김포한강 신도시나. 김포한강. 왜냐하면 지금 청주의 집값이랑 지금 비슷해요. 새 아파트가. 그래요? 청주보다 비싸겠지. 아니 비슷해요. 새 아파트. 얼마인데? 지금 뭐 39평이 한 4억 정도 하니까요.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30평대가 한 3억 4, 5천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거네요. 근데 앞으로 평당 1,000만 원에 공급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비가 올라가고 지금도 뉴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의 아파트들도 분양가 올린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더 이상 그 정도의 시세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는 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지역이 또 이번에 투기 조정 지역에서도 또 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평가 불패론자네. 그렇죠. 나중에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 돈의 본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이해를 하시려면 그 돈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이제 집값 전망은 좀 의미가 없다. 집값 전망에 너무 현혹돼서 내년에 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내 집 마련은 조금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그거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진짜 저평가돼 있는 곳이라면 뭐 언제나 투자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내 집 마련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무주택 실수요자분들도 저평가된 곳이 어딘가를 잘 찾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좀 만나야 하는지,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죠? 네. 전문이니까.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들어오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들어오셔야 돼. 전망이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미래를 읽고 싶은 남자 최진곤입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컨셉이.